여러분, SCP-재단의 강력한 파충류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682를 떠올리실 텐데요. SCP들 중에서도 탑티어에 들어갈 만큼 워낙에 강력한 탓에 모르긴 몰라도 실은 엄청난 정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추측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682. 그런데 무시무시한 존재가 파충류의 몸에 깃든 것으로 보이는 존재는 682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또 하나의 파충류와 그 속에 깃든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998년 2월 2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스케이트 선수권 대회. 많은 선수들이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는 가운데 감탄을 넘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참가자가 있었으니 그는 인간의 신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각종 기술들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이는 곧 재단의 정보망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즉시 현장에 출동한 요원들은 모든 목격자들에게 비등급 기억 소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어렵지 않게 A군을 체포할 수 있었고 즉시 SCP-2014로 지정, 재단으로 데려온답니다. 처음만 해도 당연히 A군을 변칙적 개체로 생각한 박사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앞만 봐도 A군은 평범한 소년, 아니 오히려 평균 이하의 신체 능력을 가진 소년일 뿐이었는데요. 이에 박사들이 황당함을 느끼고 있을 무렵 A군은 더 황당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도마뱀이라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후 조사 결과 A군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도 모자라 도마뱀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면서 박사들은 녀석을 SCP-2014로 재지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표범 도마뱀 부치와 다를 바가 없는 2014. 하지만 녀석은 강력한 염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경 24m 이내에 있는 물체라면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야 밖에 있는 물건도 조작하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감지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였답니다. 네, A군이 보여준 기묘한 묘기 역시 녀석의 염동력 덕분이었던 것. 또한 녀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몸 자체는 파충류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염동력으로 연필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녀석은 스스로를 오랜 시간 수많은 사이비 종교와 범죄자들의 우상으로 군림해온 존재인 자르마고스라고 소개하며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사악한 힘을 원하는 인간의 부름으로 세상에 강림했지만 어이없게도 이딴 몸뚱아리에 갇혀버렸다고 말했답니다. 네, A군은 스케이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악신인 자르마고스를 소환하려 했고 운 좋게 의식에 성공하긴 했지만 하필이면 근처에 있던 A군의 애완도마뱀의 몸에 빙의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돼버린 것이라고 하네요. 본체가 아무리 강력한 악신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어쨌거나 도마뱀 2014는 현재 제27기지에 위치한 파충류 전용 인공서식지에서 지내는 중인데요. 녀석의 말대로라면 몸이 파괴되는 순간 빙의 역시 풀려버려 격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격리가 쉬운 파충류의 몸에 빙의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마치 반려동물을 키우듯 사육계획에 맞춰 정성스레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런 재단의 노력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2014 역시 꽤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오히려 재단에 격리된 현재 상태를 꽤나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2014가 지내던 차원은 녀석과 같은 사악하고도 강력한 존재들이 넘쳐나는 것은 물론 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넘쳐나는 곳. 악신이긴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2014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여기저기 소환당하며 치열하게 영겁의 세월을 보내왔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A군에게 소환되면서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스케이트라는 스포츠를 알게 되었고 왠지 스케이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된 것인데요.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재물도 없었던 데다 스케이트 대회 우승이라는 시덥잖은 요청을 한 A군의 부탁을 들어준 것도 이 때문. 네, 일종의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취미까지 생긴 현재의 상황을 조금은 더 즐기고 싶어하는 눈치였답니다. 이에 박사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가 됐든 2014의 안전한 격리만 가능하다면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녀석이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 시간까지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강력한 염동력을 가진 이상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한 상태로 언제나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탈출 시도 시 마취제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파충류의 몸에 빙의된 악신,
SCP-2014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SCP-재단의 이야기를 그래픽 노블 형식으로 그려낸 책인 확보하고 격리하고 보호하라 SCP-재단에서는 오늘 소개한 SCP-2014는 물론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한 개체들, 그리고 아직 하다가 소개하지 않은 개체들이 재미난 에피소드와 함께 등장하는데요. 특히 재단 문서를 기반으로 하되 누구나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내용이 순화되어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SCP를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분들도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체들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또 어떤 새로운 개체들이 등장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책과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댓글을 확인하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안녕!